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미증시 반등의 훈풍으로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수급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는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불발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술주는 다시 한번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시장은 어떤 찌릿한 매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한데요. 이쪽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음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음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바닥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좀 차트를 좀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1선을 항상 지지를 하면서 움직였었어요. 21선을 항상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2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이 61선 자리대죠. 61선 자리대인 1700자리대,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지지가 된다라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자리대가 깨져 나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 10,0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하고 애플 쪽에 있어서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다가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유발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비교적 그래도 크진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3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부결됐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시초가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공시만기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2430포인트 자리대는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점 자리대는 2300 초반대예요. 232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인데요. 당분간 좀 더 박스권역의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까다로울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손절 밀린다고 해서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밴드를 좀 크게 잡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더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어제 상장 카카오게임즈예요. 카카오게임즈가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면 시총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 좀 왜곡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 쪽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건데, 900포인트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분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라붙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전일 미증시 하락 영향으로 오늘 일단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우선 삼성전자를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수가 176명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쪽에서 161명, 해외 유입이 15명에서 총 176명인데요.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안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말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변동성에 좀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은 우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어제도 갭상승 출발, 강세 출발을 했었어요. 2.5%대 강세 출발을 했다가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3거래일 때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있어서의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이 6만 원짜리대, 즉 7월 하순경에 있었던 이 6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정고점짜리대를 넘어간다? 뭐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실적 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컨센서스가 3분기 때 약 9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조정치, 뭐 증권사의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0조 원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체감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즉 지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종목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업종별 순환매는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린 에너지 쪽, 2차 전지, 5G, 제약바이오, 언택트, 소부장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린에너지 쪽 같은 경우 풍력이라든가 수소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력이 좀 되기 때문에 먼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이 좀 매물수와 가지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나 5G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밀린다, 뭐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5G 쪽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전히 좀 싸게 평가받고 있는 5G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고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저께죠. 셀트리온 쪽에 있어서의 외국계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보기 좋게 전일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여전히 끝나진 않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 업종, 주도 섹터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언택트까지 포함이죠.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자리 때, 전날 2거래일 전이죠. 60만 원대 후반 68만 원 자리 때에 바닥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제 판단에는 조금 더 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66만 원 자리 때, 요 정도까지 오게 된다라면 61선 자리 때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볼 만한, 이 자리 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중성주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61선 자리 때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좀 더 밀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만약에 밀리는 흔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적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자리 때는 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5G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래도 여전히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RFHIC 같은 경우에요. 많이 못 올랐어요. 하이 이슈 부분들 때문에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친구도 삼성 쪽에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테스나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정시에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폴드2 예약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태국 같은 경우는 물동량 일단 완판이 됐고요. 중국 쪽도 4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매진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톰 브라운 에디션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극소량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호응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KH바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MC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죠. F에 대한 이슈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정고점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겠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조정을 받는 부분도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인테크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파인테크닉스 또한 고점권역에서 있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는 애플 모멘텀과 삼성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쪽에 있어서 그리고 애플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NC소프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9만 원대 거의 1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카카오 게임즈에 있어서 이슈가 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자리 때는 좀 견조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78만 원짜리 때는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90만 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게임즈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급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쪽에 있죠.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 권역이에요. 박스 권역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박스 하단 자리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하시죠.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0조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에 기대감 계속 모아가면서 오늘 0.1%가량 강보합으로 출발합니다. 59,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6,000원 빠지면서 75만 8천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LG화학 0.8%가량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빠집니다. 70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보합권입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 아직까지 방향성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0.17% 약보합으로 출발을 합니다. 29만 8천원에 장 출발했고요. 카카오는 0.7%가량 빠지면서 38만 2,500원으로 오늘 장 출발합니다. 네,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나 양대 지수 모두 약세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28%가량 빠지면서 2,389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3%가량 역시 약보합으로 8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0.59%, 0.6%가량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1,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요. 시젠과 알테오젠 모두 약세 보입니다. 시젠이 1%, 알테오젠 0.3%가량 빼면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HLB는 0.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5,300원 선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고요. 카카오게임즈 어제 상장 후에 따상 간 후에 지금은 보합권입니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62,400원 선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거의 다 파란불, 전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0.8%가량 약세로 12만 2,8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제넥신도 0.7% 약세, KMW도 0.7%가량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만 3,9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0.8%가량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14만 6,8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CJ ENM 현재 지금 횡보 중인데요. 1.08% 오늘도 빠집니다. 12만 8,6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보시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현재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승 하락 종목 수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매매 시그널 짚어볼지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뉴욕 증시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코스닥은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먼저 흐름들 파악해 주시고요.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뭐 예상대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조금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 증시가 아침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까지 좀 시세 놔줬다가 밀렸어요. 지금 현재 그냥 미국 증시만 나스닥만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뭐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이제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증가했다. 별로 이렇게 실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갖다 붙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대 하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반등 시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양봉을 금일 전일 저녁에 음봉으로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3일 전 저점입니다. 이 가격대, 기술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1800포인트 부근이 되는데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N자 하락으로 좀 강하게 빠질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포인트 부근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시장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우파가 이미 다 나온 상태고 오버슈팅까지 조금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시에 우리나라 증시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어떤 종목을 분할 매수로 접근할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두셨다가 미증시가 1800포인트를 이탈하고 좀 급락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때 나는 기존에 생각해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분할로 공략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현금 보유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조금 수급이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대선 테마들 부분에서 윤석열 관련 테마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들 지금 계속 추석 앞두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주가 되는 유윤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현재 크게 빠지진 않는데 이쪽 관련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의를 주신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카카오 게임즈 개장 즉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이제 그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종목 상한가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시가는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저께 정도에 270만 주 정도, 그러니까 2,700만 주 정도가 상한가 잔량이었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아가지고 한 700만 주 정도 상한가 잔량이라고 보고 상한가 한 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자리가 더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보유자분들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격 매수,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정말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잘 지켜보시다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상한가 풀리면서.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단기 트레이더들, 잘하시는 분들, 손절 잘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급락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상한가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 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700만 주 상한가 잔량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풀릴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졌다 생각을 하시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는 관점 청약 받으신 분들 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문의가 들어온 종목이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어저께도 그저께 얘기를 드렸죠. 5일선 아래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음날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해요.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동상으로는 5파의 끝부분에 이제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죽지 않고 있다는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5일선 위로 이렇게 이제 강한 돌파를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10만 원을 터치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마감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종목은 사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바닥권 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부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이 종목 공략한다면 5일선 부분에서의 짧은 반등 정도 노릴 수 있겠고요. 손절이 가능하다. 나는 손절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종목 단타나 스캘핑 단기 공략으로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 절대 접근 금지고요. 특히나 손절 안 되시는 분들 급등한 종목들 자꾸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장 조정 나오고 하락 나오는 부분 생각해 두셨다가 좋은 종목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는 그냥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입절가를 좀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8만 5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관점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후보 생산 박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또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종목이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2파, 3파 정도의 이제 4파의 조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의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점을 갖다가 이제 한 차례 올렸다라는 부분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일 5일선 돌파가 나왔고 오늘 거래량 굉장히 적게 나오면서 어제보다는 적게 나오면서 눌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급락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전일 시가나 저점 부근 이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23,75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있어야지 매일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오늘 그래도 단타나 단기 정도 접근을 해보겠다 하면 25,000원 부근 이하로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진 마시고요. 짧게 해서 단기 반등 정도 한번 노려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크게 오늘 반등하거나 시세가 크게 나오거나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오늘은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는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문의 주신 시젠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부분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는 부분들까지 이미 약간 선반영돼 있는 부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큰 파동으로 본다면 정말 큰 파동으로 본다면 이 종목 역시 아직 5파 상승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3파 상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올라왔지만 물론 이 종목이 지금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10배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1년에 뭐 한 3종목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 2020년도는 역대급으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공급이 되고 있고 시젠같이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도 지금 주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받은 부분이 있지만 현재 기간 조정, 박스권 조정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되고요. 조금은 더 조정기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되고 한 3일 전에 지금 만들어진 윗꼬리 부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윗꼬리가 크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아래로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을 텐데 어떠한 매수 주체가 이 종목을 아직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보통 이 정도의 큰 주식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고점에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매수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점권에서의 물량 정리를 위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쌍봉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이 윗꼬리가 만들어진 부분은 어떤 물량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면 이 종목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죽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 확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일 21선 위로 돌파가 나오고 눌리는 자리다. 좀 전에 진호생명과학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만약에 3파의 상승이고 4파의 조정이라고 하면 5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지금 현재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시점부터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직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보유자분들은 수익권이신 분들 계속 가져가시고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손절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빠져있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양시장의 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을 달리하면서 장 초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해주시죠. 네, 일단 시장 자체 아침에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이제 유럽 증시, 미 증시가 좀 변동을 발생을 하고 좀 낙폭을 발생시켰다는 면에서는 조금 주의 깊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시장 자체 아침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만드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좀 급하실 텐데 아침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거나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급해지거든요. 일단은 그런 패턴에 좀 말리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를 좀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이어간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는 종목들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포지션, 수급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일단 FOMC 회의 그리고 차주에 이제 미국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나 뭐 코로나 이제 재확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더 이제 이슈를 이제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도 4분기에 만약 그런 영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언제든 악재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 미국도 이제 파생상품 만기도 이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의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경계하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강하게 시장이 좀 출발을 했다면 강하게 출발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경계하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현금 확보 전략, 그래야 이제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 상황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 주신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ITC 포렌식 영업청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법적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LG화학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아직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준다거나 어제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문의 주시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는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온 부분도 아니고, 예상되는 예상 추정 정도는 있지만, 물론 주식은 선행 지표이지만, 지금 흐름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는 결과가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물론 주가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흐름에서는 그 흐름을 좀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천천히 끌어가되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주시고 그 시점이 왔을 때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 천천히 흐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일단 아이들 프린세스 관련해가지고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일단 여기도 보시면은 자회사 INV 게임즈가 개발한 미소녀 방치형 게임인데 RPG 게임입니다. 일단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전 예약이 이만큼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기억하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온 종목들을 사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 게임이 나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내가 사서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안 샀을 뿐입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항상 저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습관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가 이제 매물대는 조금 살짝 벗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3거래일 안에 뭔가 상승에 대해서 전 매물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단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을 하시되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1830원 지금 자리 정도는 딱 지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살짝 윗꼬리를 만드는데 저 정도로는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저점도 괜찮지만 지금 자리 접근보다는 1870원 자리 정도 회복 여부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조금 들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뛰어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비중을 많이 담으시거나 그러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주간에 항상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또 눌리고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주식은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제가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 거냐? 사실상 매도가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살짝 띄워놓고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나 뭐 상단을 좀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저 자리에서 굳이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 종목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얽매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틀로 가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항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일단 뭐 매수 시그널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주식을 하실 때는,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물량 자체는 세력들이 아직도 다 던져내지 않고 많은 물량은 있습니다. 뭐 한 4만 원 정도, 뭐 그 이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상단 기술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뭐 14,400원, 그리고 4만 원 정도 보시는 게 맞고요. 저 자리 이상 기대감을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주가가 아직도 만 원대 이하에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회원님들과 모아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는 사실상 재료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고 나서 재료로 포장하시는데, 재료를 먼저 찾고 그 전에 움직여야 주식은 선행 지표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 자리에서 뭐 5%, 10% 먹으려고 접근을 하시면서 뭐 하단, 뭐 하한가 바로 맞아도 사실상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좋은 종목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상승할 이유보다는 하락할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고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일단 뭐 콘솔 게임 발표를 했고, 일단 매수 시그널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도 뭐 주주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신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자리보다는 지금 눌림 자리가 딱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눌림 자리. 상승 후에는 눌림이 뭐 이 자리에서 바로 미친 듯이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줘요. 여기도 보시면은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행보를 하죠. 여기도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11선을 딱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기술적인 접근, 뭐 19만 원, 20만 원 정도 보시고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나, 조금 끌어가시고 단기적인 대응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지금 자리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은 어느 정도 괜찮다. 다만 상승을 그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뭐 2배 이상 2달 만에 거의 올라갔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은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종목 살펴봤고, 천천히 오늘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395선까지 조금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도 네 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해주시죠. 네, 자, 사실은 어제 뭐 뉴욕 시장 출발이 좋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또 밀리는 모습, 그리고 니콜라 얘기가 돌았죠. 니콜라 자체가 모두 다 사기다. 네. 그래서 니콜라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좀 이래저래 불편했던 좀 새벽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 플러스권으로 코스닥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나쁘지 않은 약보합권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이 굉장히 조금, 특히나 코스닥에서 많은 수량을 사고 있어요. 코스닥에서 개인이 거의 3천억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0억 원대 순매수인데,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물량 뺏길 게 아니라 기관들이 물량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보면 대림산업이 있는데 분할을 한다고 해요. 분할을 한다고 하죠. 네,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뭐 지주건설, 석유화학, 세 개 회사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이 분명히 흐름이 엇갈릴 거예요. 뭐 지주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 같은 경우가 좀 밀릴 수도 있고 석유화학은 굉장히 급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급하게 지금 이거를 뭐 산다기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분할하고 난 이후에 그때 좀 천천히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따라 들어가신다고 분할되겠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또 그 돈을 묵혀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풀리고 난 이후에 대응을 꼭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NCN이에요. 자, NCN 시스템 반도체, 삼성, SK 등 참여한 1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흐름이었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7% 급등 나왔다 밀리긴 했는데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자, NCN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가는 좀 밀리고 출발하긴 해요. 회복은 못합니다. 분봉상 보더라도 아직은 뭐 흐름을 잡을 수 없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좀 내려놓은 듯한 느낌?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팔거나 아니 사거나 이런 포인트가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저가분이 현재 3,850원 라인인데 이 라인 이탈할 경우에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만 좀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자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ICK인데요. 농협 IC카드 공급 계약 소식. 네, 좋아요. 좋습니다.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주가 바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라인 잡고서 대응하자면 큰 그림이에요. 요 바닥 잡고요. 3월 바닥. 그리고 7월 초 바닥입니다. 8월 중순 또 바닥 나오고 있죠. 이 라인에서 고점 라인 체크해보자면 거의 현재 구간대들은 최고점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고 또 두 개의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1차, 2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끝까지 보자면 이 정도 라인은 잡혀요. 더 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가운데 이제 중단 라인에서 맞춰보자면요. 조금 어느 정도는 터치를 하고 내려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한 5,500원 위로 흐름이 잠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더 간다면은 한 6,000원, 7,000원대까지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대 이 종목 급하게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 대응을 하셔서 한 5,500원 위부터는 매도 관점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때 보시고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ND포스예요. 많이 급등해요. 그간 많이 급등했는데 이 코로나19랑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식약처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시가 대비해서 최근에 조금 밀리는 흐름이 오늘도 나오고 있고 어제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요일부터 약간 음봉이 나와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닌데 오늘 일단 끌어올리긴 해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상승하기 위한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게 바닥에서 좀 더 이제 상승을 줄지 여부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봉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계속 하락 추세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라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는 가격을 보자면 만약에 8,200원짜리에 대한 이탈 포인트가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8,200원짜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해볼게요, 오늘. 자, 카카오게임즈인데 대응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제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선 상한가 잡혀 있는데 아침에 9시부터 한 9시 20분가량까지 굉장히 빠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1000만 주가량 쌓이면서 계속 매도세가 나왔었고, 한 450만 주가량, 거래가 좀 됐어요. 그리고 한 530만 주까지 상한가 잔량이 빠지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면서 매도보다 잔량이 높아지는 상황이 현재 됐어요. 그쵸? 굉장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입니다. 아침에 빠르게 파신 분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상한가 한 번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음 주 월요일장에 상한가까지 조금 힘겹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고 대응하시면 꽤나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만원대 가격 8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는 아직 있다는 판단이고요. 펀드멘탈이 어쩌고 고평가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유동성 장세에서의 자금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하락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 오히려 들어가시는 분 상당히 많잖아요. 상승이 더 나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상한가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 이상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우선은 보셔야 될 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상한가 세 번째에서 약간 밀려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25%까지 올랐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게임즈 흐름 우선은 안정됐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이제 없다. 마음 놓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저도 대응을 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님 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동제약이 11.15% 달성하고 있고요. 경보제약도 5.6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알루코제약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4,500원이었는데 목표가 넘어서 21.9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창산업까지 11%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 누적 수익률은 103%가량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위원 연결해서 오늘의 종목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천천히 제가 자금의 이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보안이나 네트워크 통합 NI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저점 구간에서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 밴드 구간 하단 이 사이에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매수가 3,420원 정도 아까 봤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추세가 한번 분출이 됐고 지금은 조금 보합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 3,475원, 70원 자리쯤에서 일단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차트가 지금 살짝 흐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매수하실 수 있으면 말씀드리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네요. 말씀드리자마자 사시는 것 같은데, 항상 눌리는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3,470원, 80원 자리 저 선에서만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하단 자리는 3,450원인데 일단 7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하단에서 좀 매수를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4,000원입니다. 4,000원. 많은 수익은 아닐 수 있어요. 수익 관점에서 일단 4,000원을 접근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000원, 6,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향후 흐름이 좀 궁금하시다면 제 오픈방 와주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조언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왜냐하면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을 사셨는지 리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제 오픈방 아니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짧게 3,2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 스윙 관점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NI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NI 섹터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격으로나 이런 부분들 제 방송에서 많이 강조 말씀드린 거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외국계 매수 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흐름을 좀 잘 보시고, 포트에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하나씩 집어넣고 좀 끌어가시면은 굉장히 크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픈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관련 섹터 관련해서는 꼭 하나씩 모아가자라고 이제 관련 팁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가의 도전 종목은 오픈 베이스였습니다. 단기 가격 전략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전략들 세워드렸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